저희가 기름을 생산하는데 준비 시간만 8, 9시간이 걸려서 당일 출고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참기름을 생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재료. 전국에 있는 산지에서 직송으로 참깨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나 지리산 등지 농가에서 가져온 해참깨입니다. 완성했을 때 고소함이 남달라 국산 참깨를 고집한다는군요. 국산 참깨는 수입산이랑 다르게 알이 작고 껍질이 되게 얇고요. 그래서 기름이 맛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색이 되게 다양해요. 농가에서 바로 올라온 참깨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붉은 채로 걸러주고 이어서 고운 채로 다시 한번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작업자의 능숙한 손놀림 아래 깨와 함께 있던 흙과 이물질이 떨어져 나옵니다. 채를 탄다 해도 채에 안 떨어지는 나뭇가지나 잔여물들 좀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보면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걸러주면서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참깨 속 이물질을 많이 걸러내려면 소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꽤 고된 작업이죠. 평소에는 30kg 포대 기준으로 2포에서 3포 정도, 그러면 이 작업을 12번에서 18번까지 하죠. 팔 아프지 않으세요? 엄청 아파요. 손목이 맛이 갔어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 올라와요. 딱 여기까지 올라와서 엄지척이 안 돼요. 붉은 채와 고운 채 두 번에 걸쳐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니 채를 잡는 엄지에 무리가 간 것인데요. 하지만 질 좋은 참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참깨는 세척기로 옮겨집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세척하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안에서 물살이 회전하며 깨끗하게 씻기는 참깨. 세심하게 이물질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나옵니다. 손으로 꼼꼼하게 털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고요. 5번 씻을 걸 6, 7번, 10번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깨의 섬유질이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형태의 깨를 볶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맛이 나지 않게 되고. 세척을 하되 깨가 물에 불기 전에 끝내야 하는 게 관건. 흙탕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작업 속도를 올립니다. 5번을 씻으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 투명한 컵에 담아서 봐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오, 정말 깨끗하네요. 작은 이물질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깐깐한 고집. 그 결과 세척을 마친 참깨는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됐습니다. 세척을 거치며 물에 젖은 참깨는 다음 과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바로 건조 작업인데요.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 소분해서 판 위에 고르게 펴줍니다. 넓게 펴서 공기 접촉면이 많게 해야 골고루 잘 건조가 됩니다. 30kg의 참깨를 일일이 나누어서 판 위에서 작업하다 보니 손이 많이 갑니다. 바로 볶아서 참기름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건조기를 사용할까요? 완전히 건조를 해서 아주 낮은 열에 뭉근하게 이렇게 참깨 고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맛을 이렇게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법.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건조는 꼭 해줍니다. 한 8시간 정도 해놓고 보거든요. 익지 않을 정도인 40도에서 45도로 맞춰 천천히 말려줍니다. 좋은 참기름을 얻기 위해선 인내는 필수. 네, 잘 말랐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요. 이제 깨가 세척하기 전 상태의 크기와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로스팅 작업. 커피 맛을 결정짓는 것이 원두 로스팅인 것처럼 참깨 역시 로스팅에 따라 참기름 맛이 천차만별이라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보통 동맥광학관에서는
깨를 10분 만에 강하게 볶아서 참기름을 생산한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연한 열로 1시간 정도 오랫동안 로스팅을 해서 부드러운 맛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벤조피렌이 없으면서도 맛있는 참기름을 만드는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불완전 연소하며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를 막기 위해 150도 전후에서 느리지만 천천히 볶아주는 것인데요. 볶아지는 1시간 동안 기계 앞을 떠나지 못하며 참깨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작업자. 마지막 5분이 남자 기계의 온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은은하게 부드러운 맛과 향을 이제 만들었으면 마지막 3분에서 5분은 온도를 살짝 높여서 고소한 참깨 특유의 맛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 로스팅이 완료됐습니다. 8시간 건조에 이어 1시간의 로스팅까지 9시간의 과정을 거친 참깨. 이어서 볶아지면서 생긴 찌꺼기를 털어주는데요. 그냥 뽑을 경우 탁한 기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참깨를 차규기에 넣고 50도 저온에서 기름을 천천히 짜내는데요. 고온에서 생산하면 양은 늘어나도 맛이 없어져 이 방법을 고집한답니다. 보통 진한 갈색을 띠는 것과 달리 연한 빛을 띠는 참기름. 잘 된 걸까요? 매우 잘 됐습니다. 딱 농도도 적당하고 색상, 향도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노력과 정성을 다해 만든 참기름은 색깔과 향뿐 아니라 맛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시중의 방앗간 참기름은 향이 강하고 약간의 쓴맛이 나는 반면에 저희 아기용 참기름은 부드럽고 깊은 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한 번 참깨를 넣고 여러 번에 걸쳐 기름을 뽑는 것에 비해 이곳은 딱 한 번 뽑아내고 깻목을 버린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참기름을 다 착유하고 난 후에도 이제 깨 형태가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참기름을 생산한 후에도 참깨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제 참기름을 더 생산하려고 분쇄를 하고 갈아내고 2번, 3번 눌러 짜고 이렇게 하면 참기름이 맛이 없어지는데, 저희는 딱 적정량만 생산하고 전량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참기름이 들어간 비빔밥입니다. 참기름이 요리에 많이 쓰이다 보니 식사 겸 품평의 자리로 한 달에 몇 번씩은 이렇게 먹는다는데요. 신중하게 비빔밥을 맛보는 직원들. 참기름의 맛과 향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향이 되게 진하고 되게 맛도 깔끔해요. 참기름 향이 고소한 게 깔끔한 맛이 나요. 밥 먹고 쉴 틈도 없이 다시 시작된 일. 다른 종류의 깨가 도착한 것인데요. 이거는 산지에서 가져온 들깨입니다. 네, 이거는 검은깨 참기름에 쓰는 흑임자 검은깨입니다. 이 두 가지 깨로 들기름과 검은깨 참기름을 만드는데 과정은 참기름을 만들 때와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만들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은데요. 5kg의 깨를 뽑으면은 1.3에서 1.4 정도, 물론 욕심을 내면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요. 5kg에서 1.3에서 1.4리터 정도 기름을 뽑을 때 가장 맛있어요. 가장 풍미가 좋고. 양을 포기하고 질을 높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랍니다. 아기용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초기 이유식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젊은 엄마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셰프님들도 저희 참기름을 많이 애용해 주시는 편이십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참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많은 분들이 맛있게 알고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